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매도세가 연일 쇄도하고 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하락의 여파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시 됩니다. 초보자와 숙련자는 바로 이 자리에서 갈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베이지컬리입니다. 지난날 폭락을 했던 비트코인이 V자 반등을 보여주며 하락의 대부분을 되돌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세력의 매집 물량이 부족한 탓일까요? 비트코인은 또다시 힘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계획을 미리 세워둔다면 계획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계획이 없다면 비트코인의 작은 변동에도 쩔쩔매는 나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제가 수립한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2월 6일입니다. 먼저 몇 가지의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국면이 어떤 국면인가? 우선은 큰 박스권이 하나 보입니다. 대략 3개월 동안의 박스권입니다. 한 번의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 돌파에 실패하고 다시금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돌파 실패 구간부터 현재까지의 차트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박스권 돌파에 실패한 비트코인은 연일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점과 저점을 체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상당히 변칙적인 와중에도 규칙성이 발견됩니다.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규칙성이죠. 이를 다우 이론에서는 하락 추세라고 표현합니다. 존버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손실폭도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날 V자 반등이 나왔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V자 반등을 했어도 여전히 고점이 낮아진 상태이므로 추세가 반전됐다고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규칙적인 틀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방만 보라는 소리냐? 그건 아닙니다. 상방을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현재 차트입니다. 여기가 최저점이고 V자 반등을 했던 거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이 최저점을 손절값으로 설정하려고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꼭 효과적인 건 아닙니다. 이 최저점을 손절값으로 설정하게 되면 거리가 너무 멉니다. 현재는 저점과 고점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손익비가 1대1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손익비가 1대1이면 좋은 편은 아닙니다. 1대1 손익비로 승률 50%를 달성하면 최종적으로는 수수료 때문에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손익비는 1대1을 초과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수수료에 죽습니다. 따라서 손익비적으로 이 최저점은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디를 기준으로 봐야 하는가? 저는 94K로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급등 매수세가 발생한 건 94K란 말이죠. 최저점은 말 그대로 최저점일 뿐이지 급등 매수세가 들어온 건 아닙니다. 본격적인 급등을 한 건 94K입니다. 따라서 91K보다 94K가 의미적으로도 더 중요하고 손익비 차원에서도 더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94K가 깨지면 91K까지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구간에서 발생한 거래량이 되게 낮고 거래량이 낮은 구간은 쉽게 통과되기 마련입니다. 채널 관점으로도 보겠습니다. 두 개의 채널이 포착됩니다. 푸른색 채널, 보라색 채널. 푸른색 채널이 최초에 존재했고 이 채널을 하방 이탈하면서 역대급 폭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 이슈를 완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항을 받은 구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푸른색 채널의 하단부였습니다. 푸른색 채널 하단부가 깨지면서 폭락했고 하단부에 다시금 되돌아오니까 이번에도 저항을 받았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항받은 자리를 기점으로 보라색 채널을 형성했습니다. 푸른색 채널보다 보라색 채널이 더 가파릅니다. 다우 이론으로 봤을 때도 하락 추세였고 채널로 봤을 때도 가파른 하락 채널 속에 있다. 여러모로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른 겁니다. 그래서 손절값도 94K라는 비교적 가까운 자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선물 단타 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도 멀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가까운 손절값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기 맞춤형 전략은 자기가 설정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최소한 보라색 채널을 돌파하면서 푸른색 채널 속으로는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확실히 하락세가 둔화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푸른색 채널까지 돌파하면 그때는 완전한 추세 반전일 수 있겠습니다. 외부적인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관세 이슈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죠. 코인리스
엑스에 관세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기사가 수도 없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관세 자체가 코인 시장이랑은 연관이 없죠. 하지만 나스닥과는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나스닥을 추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세 이슈를 무시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세라는 게 비트코인한테는 영향이 없지만 나스닥한테는 영향이 있고 비트코인은 나스닥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차트도 물론 봐야 하지만 차트보다도 트럼프의 입김, 그런 외부적인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할지는 예측이 불가능하죠. 이 양반도 통통 튀는 구석이 있어서 예측이 쉽사리 안 됩니다. 일론 머스크랑 똑같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개구쟁이 듀오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장에서는 존버보다는 단타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존버를 하면 분명히 플러스였는데 트럼프 말 한마디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예측이 힘든 장에서는 흔히 줄먹이라고 하죠. 줄 때 먹어라, 줄 때 먹고 빠져라, 그런 단타 전략이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수익권일 때 욕심 안 내고 끊어내는 거죠. 사람 심리가 참 특이한 게 욕심을 안 내면 짧게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아까우니까. 내가 플러스 10% 보던 게 아까워서 마이너스 10%가 되어도 마이너스 20%가 되어도 잘라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마이너스 50%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욕심을 안 냈으면 10% 줄 때 먹었으면 그럴 일 자체가 없죠. 혹은 하다못해 마이너스 되기 직전에라도 잘라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봤던 최고점의 수익보다 더 먹을 생각을 하니까 잘라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세력은 이런 심리를 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특히나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항상 쓸데없는 이야기 안 하고 핵심만 말씀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헛소리를 1분 동안 하면 보시는 분들은 10,000분이 넘기 때문에 10,000분의 시간을 뺏는 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시간이 제 시간보다 더 비싸다는 생각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약해 볼게요. 지금은 하락 추세가 맞습니다. 다우 이론으로 봐도 그렇고 채널로 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승 관점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94K에서 급등 매수세가 들어왔고 아직까지 매수세가 다 빠져나간 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차례 매수를 시도해 볼 수 있겠죠. 물론 94K 깨지면 튀어야 합니다. 구독자 5만 명 달성 감사드리고 항상 투명하게 활동하고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이지컬리였습니다.